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8대 광주시의회가 내일 개원합니다. 민주당 일색인데다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볼성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개원과 함께 광주시의회는 곧바로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의장 후보에는 재선에 성공한 의원 3명이, 2명을 뽑는 부의장 후보에는 모두 5명의 초선 의원들이 등록했습니다. 유일 야당인 정의당 의원도 부의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자리 나눠먹기 등 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가 짬짬이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일당 독점은 부패를 낳는다며 민주적인 의장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의장단 안에 한 명이라도 야당 의원이 들어가야 이런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좀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또 전체 23명 가운데 20명이 초선들이다 보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참신함과 열정으로 개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전문성이 부족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용섭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의원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상당히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간의 어떤 경쟁 체제랄까요?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 이 같은 사정은 광주 5개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품격 있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할지 이제 그 시험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낸 가운데 4대강 사업 유공자들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부당한 직무 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이들의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등 모두 1,152명에게 훈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발포명령자 규명 등을 위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행자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와 광주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관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외교부는 위원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에 있는 5.18 기록 수집과 반입을 도와야 합니다. 광주시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 재건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해상 안전사고를 체험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까닭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특수장비를 착용하자 눈앞에 가상현실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조난당한 선박에서 탈출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 조심조심 장애물을 치우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번에는 실습에 나설 차례. 한 명이 아프면 아픈 친구를 가운데에 널어주고 다시 나머지끼리 동그라미. 알겠죠? 차분히 안전요원의 설명을 듣고 풀장으로 뛰어들어 구명정에 올라탑니다. VR 체험과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양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여수 지역 워터파크에 마련됐습니다. 실습은 물론 신기한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참가한 어린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게 더 실제 상황 같고 더 실감나고 재밌어요. 바다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여름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인식이 높아진 까닭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에만 모두 3,160건의 사고가 발생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도 한 해 동안 12%나 증가했습니다. 반복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이지만 적절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을 폐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일부는 유치원 원장이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유치원의 위법 사항은 폐쇄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남자 어린이가 8시간 동안 방치된 뒤 의식불명에 빠졌고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어린이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남에서 실종된 80대 할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해남군 황사면의 한 호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옷차림과 나이대 등을 감안했을 때 열흘 전 실종된 80살 최모 할머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검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양파일을 마친 뒤 집에 가다 실종됐으며 시신이 발견된 곳은 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폐쇄 회로에 찍힌 하천과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 간부의 채용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체포된 노조 간부가 도주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